사업 이런 자체를 네. 싫어해. 아,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생활해왔거든. 네. 미리.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었지만 잘 된 것보다 네. 잘못된 게 더 많아. 음, 근본적으로. 네. 왜냐하면은 그 기업들이요. 네. 영속하는 기업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우리나라에 50년 이상 된 기업이 다섯 손가락 정도도 안 꼽혀. 50년 이상 그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합병이 뭐 얘기해서 이게 실제 더 오래됐다고 하지만은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상대를 하면은 오죽하면은 우리 신용대출을 기업에다가 몇십억을 해줬어요. 네. 그 회사 망하면 우리 박살나. 보너스 감봉이 뭐 완전히 뭐 징계 먹고 변상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장은 뭐라고 하냐면 전문 그때 IT 기업이었는데 젊은 사장이야. 나보다도 한 10살 이상 어린 사장인데 원래 기업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 속성이 딱 그렇게 말해. 네. 아, 이 새끼가 지금 우리가 지금 몇십억씩 갑자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 네. 우리한테 대출이 줬는데 우리는 인사차 방문 사업이 회사 이사 가서 인사차 방문 그렇게 말을 한다고. 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설령 하다가 자기가 망해서 돈 뜯겨도 니네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뭐 니네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제 네. 이런 식인 거거든. 네. 그럼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좋은 쪽으로 갔다가 막 고민만 먹쳐 써보면 이 새끼가 진짜 언제 좀 해먹고 튀려고 하고 오늘 뛰어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별 생각 다 해요. 네. 그런데 네. 그것처럼 내가 한 예를 들면은 내가 옛날에 IF전이야 어떤 지점을 갔는데 네. 감사가 나온다고 해서 전산 자료를 이거 녹음하면 그 정도 아니에요? 전산 자료를 쭉 기업체 대출 순으로 쭉 뽑아놓은 게 있었어. 그리고 3년 뒤에 떠나면서 내가 그걸 봤어. 순서대로 쭉 1위부터 네. 쭉 이렇게 전체가 200 몇십 개, 250개 정도 되는데 1에서 10위 안에 기업들, 그 기업들이 계속 거래하고 있는 걸 봤는데 1위에서 10위가 거래하는 3개밖에 안 남았어. 7개는 뭐냐면 일본은 부도나서 망했고 예. 일본은 다른 점포로 옮겨갔고 네. 일본은 또 타액을 옮겨간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영업을 해서 그 메꿔놓아야 이게 성장을 하는 거야 목표가. 네. 그런 것을 계속 해가다 보니까 메꾸기 위해서 더 목표를 더 높게 잡으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도 새로운 기업 찾아가고 근데 새로운 기업 모르잖아 사람들 이 사람 성이 어떤지.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얼마 이상 안 해주면 안 해요. 뭐 이렇게 얼마 니네가 해줄 게 뭔데 이거거든. 네. 금리 싸고 담보 없는데 대출 얼마 해줄 거냐. 좋은 기업들을 그렇게 해요. 그런 거를 상담하면서 그 겁나는 애들은 다 못해. 실제 나빠서 뭐 보너스 깎이고 막 맨날 비빌해. 그런 애들은 예. 뭐 조기 퇴직하고 막 이렇게. 근데 그걸 잘하는 놈들은 또 막 해. 그거 더 많이 줘. 그렇죠. 그래야 그게 옮기가 안 해요. 대출 영업이 이제 지금 보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 올해 그 실적을 잘 쌓아놓으면 내년에 엄청나게 받겠더구만요. 대출을 정부에서 이게 지원책이 지금 나오는 게 난 그걸 보면서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네.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지원책들을 많이 내놓으면 기업 입장에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업에서 뻥튀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매출에 대해서 이 실적에서 뻥튀기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야지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뽑거든요. 담보로만 뭘 못하니까. 그리고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내 돈 내고 하냐, 내 돈 갖고 하냐, 그 바보 아니냐, 이런 인식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자를 내가면서 그걸 가지고 다 당장 자본이 부족하니까 차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장을 한다거나 그 주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비판적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게 뻥튀기가 있다라고 그냥 보여지는 상태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라는 걸 내가 캐치를 못하면 거기다가 이제 그냥 주면 징계 대상이 되시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괜찮아, 이걸 또 파악할 수 있으면 빌려주고 수입을 낼 수 있잖아요. 기업은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은행도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상생을 잘하면 돼. 근데 이제 한쪽에서 나쁜 짓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판단을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적인 분들 이게 은행이 있으면 비판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비판적이 안 되면 이제 기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간을 이렇게 배 밖으로 빼놓고 기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빼놓고 해야 돼요. 근데 은행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비판적이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되게 꼼꼼하신 분들이 있어요. 되게 꼼꼼해가지고 하나하나 잡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려고 그러면요, 이거를 알아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걸 제대로 알면은요, 그다음부터는 갈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저도 좀 꼼꼼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으로, 자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하다못해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런 것도 일반인한테 주잖아요? 뭔지도 몰라요, 이거. 이거를 주면 뭔지도 모르고서는 여기 숫자 막 잔뜩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저는 설레요. 왜냐면 제가 받아본 보너스도 있고, 보너스 체계를 저는 처음부터 분석을 하고 시작한 놈이기 때문에 보여요. 아, 이게 보너스가 어떻게 되겠구나. 내년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보이는 제 입장에서는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면 내년에 보너스가 몇 천이야. 막 이런 게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다 설명을 하는데도 한다고 말은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한다고 말을 안 하고 난 지금 알아보겠다. 이게 검토를 하겠다. 이러면은요,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는데 한다고 말을 했단 말이죠. 자기는 그 수익을 받고 싶대. 그랬는데 이제 안 움직이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이거를 못 보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특히 이제 숫자에 좀 어두우신 분들이 있고 그쪽에 일을 잘 안 하신 분들은요, 이거 보너스 플랜을 보면은요, 하다못해 우리 그 기본적인 플랜 있죠. 그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 다음 플랜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비율로 막 들어가는데 보너스가 기존에는 그냥 정해져 있었어요. 700 다음에 플러스 500 플러스 200 200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 그래요. 비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 퍼스널을 확장시켜 놓고 파트너도 돈 벌게 해서 내가 2차 보너스가 받는 그 금액에 따라서 연말 보너스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내 파트너 독립시키는 비율에 따라서 또 바뀌고 막 그러니까 진짜 계산해 보면은요, 성장을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요, 완전 대박이야. 그것도 플래티늄부터. 그게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저도요, 봐요. 진짜 이거는요, 사장님 아니면은요, 분석이 안 돼. 제 파트너 안에서 플래티늄 처음에 당신 이렇게 하면 연말 보너스 놓친다? 계속 그랬어요. 근데 본인도 고집이 있잖아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딱 회계연도 끝났을 때 다시 얘기했어요. 지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내가 얘기했지. 그랬더니 얘기했대. 근데 이거를 안 했잖아. 그랬더니 안 했대. 일부러 안 한 거야, 본인이. 자기 파트너의 독립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거든. 자기가 만들어 놓으면. 본인이 안 하면. 그래가지고 연말 보너스 900이 날라갔어요. 그거 한 번 말 안 들어가지고. 근데 이런 플랜들을 다 꿰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신생 회사들 많단 말이에요. 신생 회사들 많은데 여기에서도 계속 이렇게 많이 준다 뭐 한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못 믿는 게, 저는 처음부터 이제 직장을 제가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제대하고 잠깐 했던 거 이외에는요, 다 한 회사에 있었어요. 한 회사에 있으면서 그 양말 공장 한 회사에 있으면서 법인을 바꾸고요, 회사 명 바꾸고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망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사를 지속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리고 제가 아메이를 처음 시작하는 그 당시 하이리빙, L2L 애들이 판쳤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SNK, 그러니까 자석료 다음 SNK, 그리고서는 다이너스티, JU 네트워크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무슨 다이나믹인데 그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하이리빙 들어가고 저거 나왔잖아요. 애터미. 하이리빙 들어간 애터미 나오고 SNT 들어가고 고려한망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다이너스티 들어간 다음에 IFCI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신은 통신으로 또 막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우리 많이 줘. 우리가 신생이라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고 다 사라지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냥 똑같이 하는 모습만 보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큰 성장을 못한 거잖아요.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저도 승질 더럽단 말이에요. 그 승질에도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게을르기도 해요. 인맥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거는 핑계죠. 인맥 없는 건 맞기는 해. 맞긴 한데 지나고 보면은요. 제가 조금 더 아니 학교 다닐 때부터 애들하고의 관계를 제가 싫어하는 거를 워낙 안 해. 그러니까 축구 남자애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오늘 농구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고 단 한 번을 안 가요 전. 진짜로 생각이 뭐냐면요. 저 뛰고는 저 공짜 찾아다니는 걸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지? 내가 공을 몇 초 잡아야 되지 이거고요. 야구장 가가지고 막 흔들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저 왜 흔들고 있어야 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술까지 안 먹잖아. 이거 어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담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대로 또 그리고 중간에 이게 보통들은 중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이렇게 좀 연결이 되려 이렇게 지속적으로 왔는데요.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 놓은 거예요. 인간관계를. 인간관계를 제가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만 조금 내려놨으면 되는데 그랬으면 조금 더 관계들이 좀 편안했을 텐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워낙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워낙 강해서 그러니까 진짜로 막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요. 술 먹는 걸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버스를 타고 이제 시골 동네를 가는데 옛날 버스는 왜 의자가 한 줄이잖아요. 한 줄로 쭉 있고 이게 저희 학교가 이게 버스 타고 한 50분 정도를 가야 돼요. 우리 집에서 4, 50분. 시골에 달달달달달. 맨 끝에 이제 터미널 맨 끝에서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리가 비잖아요. 맨 끝에 구석으로 숨어야 돼. 안 그러면 일어나야 돼. 또 어르신들 타니까. 구석으로 딱 숨어가지고 타 있는데 중간에서 술이 이만큼 오른 사람이 타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이야. 근데 타가지고 왜 하필 내 옆에까지 들어와? 내 옆에 맨 구석에 앉아있는데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술 냄새도 나고 말 다른 사람이요. 계속 옆에서 말을 걸어. 근데 워낙 술 먹는 걸 싫어하니까 말 거는 거 싫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시비 거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키가 요만하세요. 일본에서 태어나셨다는데 태어나신 데가 두 돌 지날 그러니까 세 돌 넘어서 나오셨대요. 아버지 위에 형도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실종됐다고 하시나 돌아가셨다고 하시고 일본 태어났는데 첫 돌 되기 전에 늑막염이 온 거야. 첫 돌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애기 깐난이가 늑막염이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한테 죽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게 째가지고 여기 큰 상처가 있어. 이게 푹 패인 상처가 있었어요. 늑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거를 할머니가 이렇게 무릎 꿇고 젖을 먹여가면서 살려낸 거야. 그리고 두 돌 지난 다음에 태어났대요. 약으로 푸신 거예요. 그러니 키가 컸겠어요? 조금하시지.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컸어요. 갑자기. 한 10cm 정도가 큰 거예요. 그 전까지는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거냐면은 너는 아버지 안 닮았나 보다. 그 말 할 수도 있죠. 근데 니네 아버지는 키도 작은데. 근데 저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알잖아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건강 때문에 양념 한 번 쓴 적이 없어요. 뭐 시골에서 없어서 그런 거 말고 못 드시는 거야 아예. 계속 약으로 사셨으니까 위가 얼마나 안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양념을 아예 안 쓰셨어요. 지금도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세요. 음식을 잘하는데 양념 안 쓰고 음식을 잘해. 그래서 엄마 음식이 맛있어요. 그걸 먹다가 밖에 나가면은요 식당에서 너무 자극적이야 아마. 근데 그걸 시비를 거는데 이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내가 이제 올라가니까 같이 타고 있던 그 부인이 막겠죠. 근데 술 기운이 그게 막아져요. 그 고집에. 그거를 끌고서 동네 가다가 내려가지고 논바닥에서 저 팬덤이 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잘해서 것도 아니고 아닌 거를 못 보는 성격이라 그러다 보니까 아메를 하면서도요 많이 싸웠어요. 분명히 이거를 검토를 해보고 이게 맞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고집으로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분석을 했으면 그 사람하고 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분석이 아니라 그냥 고집의 아집으로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이 이게 제가 섬유였잖아요. 그분들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장 하시는 그 사장님들이 기계 막 쭉 있는 그 사이에 진짜 기계밖에 대화 상대가 기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분들 틈에서 이렇게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운 게 지금 저한테는 다 마이너스였어요. 싸울 필요가 없었어. 그분들은 그분의 시각에서만 봤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제 스타일대로 제가 자료로 뒤밀고. 저는 자료로 보고 결정을 했었으니까. 자료를 뒤밀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정말로 제가 실수했더라고요. 돌아볼수록 제가 실수했어요. 지금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놈의 성격은 어디 안 가요. 네, 쉽지 않지. 어디 안 가요. 근데 이제 장점이 있다 그러면 분석하는 건 빨라서. 분석하는 건 빠르면 뭐하냐고요. 가령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이게 좋은 관계인 부분도 있고 나쁜 관계인 부분도 있잖아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보여. 보이는데 정작 저는요 제 고집을 부려요. 사람 바뀌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이걸 보셨으니까. 이거 혹시 보셨어요?